예민한 건 인류 역사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의 생존에 유용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의 수렵 채집의 역사 동안 조그마한 자극에도 위험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선조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3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동료들과 함께 달빛을 받으며 우리 부족원들이 있는 동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덤불이 바스스 떨립니다. 맹수일까요? 토끼일까요? 벌레일까요? 바람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만약 당신이 아주 느긋하고 무한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내 친구가 날 마중나와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덤불에 가까이 갔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친구였다면 좋은 일이고 벌레나 토끼였어도 별일은 없겠죠? 하지만 맹수였다면 당신은 공격당하고 그 자리에서 잡아먹힐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어서 적의 뭐든 간에 날 해칠 수도 있으니 경계하자 라고 생각하고 냅다 도망쳤다고 해봅시다. 덤불 속에 있던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던 건 간에 당신은 살아남고 자손을 남겼을 확률도 커졌겠죠. 예민할수록 1%의 위험이라도 피하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거고,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는 우리들도 그때 살아남은 예민한 선조들의 후손들일 겁니다. 예민했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절은 실제로도 생명의 위협이 항상 도사렸습니다. 맹수한테 잡아 먹힐 수도 있었고,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요.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고, 정체 모를 병에 걸려 단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조상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그런 외부의 위협보다는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살해를 당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몇십 명 정도가 뭉쳐 살았던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지금 내가 속한 집단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호모사피에스는 날카로운 발톱도 빠른 다리도 하늘을 나는 날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높은 지능과 사회성으로 똘똘 뭉쳐서 가혹한 환경에서 협력해서 살아남는 종족이었죠. 개개인으로는 도저히 바깥 세상에서 혼자 생존할 수 없고, 공동체에서 밉보이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맹수, 독사, 굶주림, 추위 이런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쫓겨나는 걸 걱정하기 전에 화가 난 부족원들한테 살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골을 보면 두개골이 돌에 찍힌 것 같은 자국이 있는 유골들이 참 많은데요. 부족 내 싸움이나 다툼으로 살인까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에서는 죄책감, 우울감 같은 인간의 감정들도 모두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를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사냥한 음식을 제게 거의 안 나눠줄 수도 있고, 심하면 내쫓기거나 살해당할 수도 있겠죠. 죄책감을 느낀 선조들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면서 마음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죄책감을 못 느낀 선조들의 생존율보다 죄책감을 느낀 선조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을 거고, 다시 말해 우리는 대부분은 죄책감을 느낀 선조들의 후손인 셈입니다.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만약 제가 속한 집단에서 저의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우두머리나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거나, 오늘 모은 식량을 나눌 때 가장 맛있는 매머드 다리 부위부터 입에 가져가서 제가 그걸 먹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집단원들은 저를 보며 분수에 안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두머리한테 찍혀서 집단에서 더 배척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저의 생존율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위가 낮은 제가 우울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우울이라는 감정은 자기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사람을 소심하고 조용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남 탓보다는 내 탓을 좀 하게 만들고 낮은 지위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집단원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할 거고 저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생존율이 올라가겠죠.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면 좋은 점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생각이 300만 년 동안의 선사시대 환경에나 먹혔던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경사회가 시작한 지는 2, 3천 년밖에 되지 않았고, 산업사회가 된 지도 한 200년, 인터넷을 사용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인류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보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끼리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하고 동굴을 옮겨다니며 이렇게 23시간 50분을 살다가 최근 10분에야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고
국가를 이루고 공장을 돌리고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라는 거는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인데 99.9%의 시간 동안 유용했던 몇몇 마음속 프로그램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고 부작용만 일으키게 됩니다. 옛날에는 맹수, 질병, 굶주림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맹수들은 동물원 철창에 갇혀 있고 대부분의 질병을 다룰 수 있게 돼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돈을 내고 버려야 됩니다. 우울감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속한 집단이 우리 부족 하나뿐이니까 추방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가족, 친척,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종교 모임, 동아리, 직장 동료, 취미 모임, 스터디 등 정말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어요. 설령 내가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지위가 낮아서 우울감이 느껴져도 그 감정을 다른 곳까지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집단에서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거기에 더 집중하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300만 년 동안 진화된 감정 프로그램이라는 건 워낙 강력하기에 한 집단에서 우울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도 여전히 우울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내가 어떤 집단에서 추방당한다고 한들 그게 곧 구석기 시대처럼 죽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른 집단에도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옛날보다 더 많고 나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많은 것들을 걱정했어야 했고 무서워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처한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 모든 걸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잘 챙기고 필요 없는 건 꺼놔도 되죠.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서 플로피 디스켓이나 CD를 꼽았던 게 USB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데이트 되었듯이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들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걱정되고 무섭고 우울해도 그 감정과 생각이 지금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물어주세요. 별로 무서워할 게 아니라면, 내가 충분히 걱정할 만 하겠지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한번 달래봐 주세요. 예민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중 하나가 괜찮아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조상들의 후손인 예민한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괜찮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민한 분들이 정말 무서워할 것만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느긋해도 되는 때에는 편히 쉴 수 있게요. 우리는 구석기인의 예민한 뇌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 예민 반응이 수시로 올라오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예민하다고 너무 예민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억하면 좋은 건 내가 무서워하고 신경 쓰고 하는 그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